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유 에이텍, 제가 최근에 보초병을 약간 투입해 본 종목이에요. 대유 에이텍이란 종목이 좀 궁금해서 사업 보고서, 그리고 공시, 그리고 뉴스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간인지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짧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대유 에이텍 2021년 67기 분기 보고서입니다. 1분기 보고서예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빠르게. 연결 대상 종속회사 교황입니다. 팀체 홀딩스, 그리고 스마트 홀딩스, 대유 합금, 대유 금형, 위니아 대우, 중국 법인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개요, 주식 총수입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주식수는 뭐 1억 3,100만 주 정도 되고요. 유통 주식수는 그 중에서 1억 900만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주식수도 넉넉하죠. 회사의 연역에서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입니다. 대표이사고요. 15년 7월 1일 날 라현근 대표에서 라현근 권희경 각자 대표로 바뀌었고, 19년 7월 1일 라현근 대표이사가 사임해서 권희경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변화 한번 보실게요. 2015년 뭐 냉각, 공기 조화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63기 2017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18년 3월 26일부터는 교육 서비스,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 운영, 그리고 교육 지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총 21년 3월 29일 날 열린 주총부터는 의료용 기기 제조 및 조립업, 그리고 의료용 기기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뉴스에 보시면은 뉴스 모음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업의 내용입니다. 자회사의 현황으로, 잠시만요. 녹음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회사의 현황으로 스마트 홀딩스는 금융업, 그리고 골프장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유 금형, 여기는 자동차 시트, 부품, 토목, 건축 공사업, 그리고 팀체 홀딩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니아 대유, 구 위니아 대유라는 이름인데 김치냉장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니아 팀체, 여기도 있는데 자동차 부품, 그리고 계량기, 산업 및 가정용 냉동 장비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대유 합금도 있고 여러 가지 계열사가 아주 많더라고요. 매출액을 보면은 시트 사업 부문이 상당히 매출액이 큽니다. 자동차용 의자 완제품, 여기 이 부분과 기타 매출로 약 930억 정도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회사들이 계열 회사들이 발생하고 있는 매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구분에서 보시면은 매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량용 의자 완제품이 99.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액이 3,600억 정도, 한 해 동안 매출액이 3,60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수주 상황입니다. 양산 완료, 얘네들은 이제 공급하고 있다는 거고요. 생산해서 공급 중인 자동차 시트들 얘기를 하면 현대 트랜시스와 소울 전기차, 그리고 스포티지, 그리고 렉스턴,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스포츠카, 프로젝트명 CK라고 해요. 뭘 만들고 있나 봐요. 기아에서. 그리고 쌍용차의 코란도, 그리고 기아차의 K9, 소울, 그리고 카렌스,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시트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 예정인 차량들이 기아의 스포티지 2019년 8월 이제 선정이 됐고, 총 112만 2천 대. 그러니까 연간 18.7만 대인데 총 112만 대라고 하니까 뭐 한 7년, 8년 뭐 이렇게 계약을 하나 봅니다. 한 5, 6년 이렇게 계약을 하나 보죠.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유 합금, 그 대유 합금에서 좀 주요하게 볼만한 게 이제 얘네들의 매출이 상당히 커요. AL 합금 사업부와 자동차 부품 사업부,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매출을 합하면 2019년에 840억, 그리고 2020년에 또 840억, 뭐 이 정도 매출을 꾸준히 발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유 합금에서. 그리고 팀체 홀딩스,
딤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김치냉장고인데요. 김치냉장고 하면 우리가 딤체라는 이름을 많이 써버리죠. 예, 그렇게 거의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아마 김치냉장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18년 그리고 2020년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주요 제품의 현황입니다. 김치냉장고, 밥솥, 공청기, 공기청정기죠. 제습기, 세탁기, 냉장고 다양한 가전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매출액은 김치냉장고랑 밥솥이 뭐 한 40% 정도 매출, 그리고 나머지 세탁기, 냉장고, 공청기, 제습기 이런 거에 한 60% 정도. 그래서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한 1350억 정도, 딤체홀딩스가 1350억 정도의 매출을 1분기에만 일으켰고, 작년에 2020년에는 한 6천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매출액도 상당히 큰 규모로 이렇게 발생을 시켜주고 있는 회사로 확인이 됩니다. 딤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 그리고 딤체쿡, 밥솥이죠. 그리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제습기, 정수기 등 여러가지 가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주요 주주 현황 보시면은 대유홀딩스, 대유플러스, 대유AP, 위니아에이드, 위니아 딤체, 그리고 자기주식, 박영우, 박은희, 박은진 이렇게 주요 주주들이 약 55.0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주주들이 44.9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그 후로도 지분이 계속 이렇게 변동이 좀 됐었습니다. 55.05에서 53.28, 그리고 53.28에서 다시 53.28 이렇게 지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상품,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좀 보면은 매출 채권 부분이 전기 말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고요, 이번 분기에.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도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원 단위거든요. 1000, 100만, 10억, 100억, 1000억인데 2230억에서 2430억이 됐으니까 한 200억 정도가 늘었다, 매출 채권이. 그리고 매출 채권은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는 이 회사로 들어올 돈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 회사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이 한 100억 정도 늘었고, 차입금이 500억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기타 금융부채가 한 200억 정도 늘었다. 그래서 소개로 따지면은 전기 말에 비해서 당분기 말에 한 160억 정도가 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세부 내용이에요. 매출 채권은 뭐 이러이러하게 바뀌었다라고 제가 가져와 봤고, 여기 보면은 차입금이 좀 있어요. 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었는데, 전기말에 비해서 일반 자금이 비용을 이렇게 차입을 해왔는데 한 1005억에서 1400억 정도로 한 350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유산스라는 게 또 있나 봐요. 뭐 어음인 것 같아요. 그 무역업에 있어서의 어떤 어음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 12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소송건도 있는데, 소송건을 보면은 뭐 스마트 투자 파트너, 종전 매수자인 스마트 투자 파트너로부터 뭐 위약금 40억 정도를 수령했는데, 얘네들의 채권 일체를 양수한 뉴로스라는 회사가 위약금 반환 청구를 또 했대요. 이 40억을. 그래서 뭐 이렇게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줬다가 뱉는 게 어디 있을까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자산 총계를 보면은 65기, 66기,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로 비교가 되는데, 자산 총계가 계속 늘고 있어요. 단위는 100만원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 4005억, 4100억, 4110억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500억, 536억, 540억 뭐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고요. 이익잉여금도 43억 적자, 46억 적자, 그리고 71억 흑자 이렇게 좀 돌아섰고,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도 108억, 119억, 130억 이렇게 자본 총계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자본금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자본 총계가 계속 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총 포괄 순이익이 125억에서 한 67억 정도로 줄었다가, 그리고 이번 1분기에 110억으로 확 늘었습니다.
재무가 아주 건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이사로는 이재호, 손창환, 이영철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별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호 이분은 동아일보에서 뭐 이렇게 근무를 부국장까지 지냈다고 하고 그 정도만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최대주주 대유 에이텍의 최대주주는 대유홀딩스인데요. 대유홀딩스의 또 최대주주가 주동강홀딩스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강홀딩스에서 대유홀딩스의 지분 40.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강재단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도 동강재단에서 나왔는데 그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강홀딩스 40% 그리고 뭐 박영우 등 특수관계인이 또 한 40%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박영우 이분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및 개요에서 임원 현황입니다. 조상호가 등기임원, 박상민이 등기임원, 이형진, 박병민 이렇게 있고요. 한양대, 조선대 출신들이 좀 많고 박병민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주식 소유 현황입니다. 5% 이상 주주가 대유홀딩스가 32%를 가지고 있고 박영우가 13.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주주만 해도 45.5%가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액 주주는 44.5%. 1억 1000만 주 중에 한 4,800만 주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및 주식 거래 실적입니다. 이 최고가만 한번 쭉 봐보세요. 2020년 10월부터 월 단위예요. 870원, 800원, 890원, 1255원, 1170원, 1225원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다. 특히 작년 말, 올해 초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월간 거래량도 쭉쭉쭉쭉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업 현황,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예정 자료를 삭제를 안 했네요. 그리고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인데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 세 사람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영우 55년생, 권희경 62년생, 박은진 90년생. 이 사람이 상무예요. 그러니까 아마 박영우의 딸인 걸로 추측이 되고요. 뉴욕 대학교를 나왔고 매일경제 편집국에서 지냈고 현재 주식회사 대유 에이텍의 사내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 임원으로 상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유 에이텍의 주식 15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럽네요. 그리고 권희경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남자분이고 사장이고요. 한림대학교 생물학과를 나왔다고 하고요. 박영우 이분은 대유그룹의 회장이고 위니아그룹의 회장이고 145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열회사에 대한 사항인데 계열회사가 총 42개가 있고요. 종속회사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국내 상장회사로는 대유 AP 그리고 대유 플러스 그리고 위니아 딤체라는 회사들이 이렇게 상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유 AP도 상당히 규모가 제법 있는 회사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대유 AP 그리고 대유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자, 공시와 뉴스 모음입니다. 이제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몇 페이지 안 남았어요. 2020년 4분기부터 현재 2021년 2분기까지죠. 공시와 뉴스를 쭉 모아봤는데요. 2020년 11월 24일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 결정 공시가 나왔고 채무자가 대유홀딩스, 채권자가 DY블루 제일차라는 곳이고 115억을 성남 사옥 담보로 이렇게 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은 3호 사채, 차환 목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차환을 하니까 이 최대주주 지분이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20년 12월 28일 임원 및 주요주주 소유 상황 보고서에서 박영우 회장이 장내 매수를 좀 했습니다. 11만 8천 주를 864원에 매수를 좀 했어요. 그리고 21년 2월 17일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하고요. 대상은 대유 AP입니다. 50억 정도를 빌렸고 채무 상환 자금 목적으로 빌렸다고 합니다. 사채 발행 가액은 1161원이고 430만 주죠. 네, 그 정도를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요.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 결과로 이사 감사 재선임을 하고 사업 목적 추가를 했어요. 의료용 기기 제조, 그리고 도소매업, 그리고 수출입업, 네, 의료용 기기.
그리고 21년 4월 8일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다시 합니다. 24회차고요. 대상은 증권사 및 은행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발행을 했고 110억을 발행을 했어요. 목적은 채무 상환 자금이라고 하고 1123원 3원에 총 1000만 주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운영자금이에요. 운영자금. 채무 상환 자금이 아니고 운영자금입니다. 자, 이제 뉴스 모음이 나오는데요. 2020년 12월 21일 대유에이텍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고 21년 1월 21일 날 대유에이텍이 갑작스런 상한가를 갔다는 뉴스가 뜹니다. 이때가 기아자동차가 애플카 생산을 막기로 한다는 소문에 이런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21년 2월 19일 대유에이텍이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455억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년비 대비해서 50% 가까이 상승을 한 거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4%를 상승을 해서 1조 4,6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조금 감소를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쌍용차가 법정 관리 신청이 들어가서 추정 손실 반영을 한 금액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유 위니아 그룹이 가전사업 부문을 합병을 해서 지배구조가 좀 개편이 됐다고 합니다. 6월 8일 기사입니다. 대유에이텍 6% 상승을 했고, 이유는 기아자동차의 EV6, 기아자동차 전기차죠. 스티어링 휠 대량 양산에 돌입했다는 기사가 떴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현대 아이오닉5에 이어서 기아의 EV6 수주 일정에 맞춰서 대량 양산에 돌입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로부터 차세대 전기차 모델 스티어링 휠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라는 기사가 있고, 6월 17일 기사입니다. 며칠 안 됐죠. 대유 플러스가 대유 에이텍과 함께 21%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뉴스가 중요해요. 아까 사업 목적 추가를 했다고 했죠. 예, 그거 의료기기 수출입업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대유 플러스와 위니아 팀체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냉동고, 그게 이제 메디박스라는 냉동고인데 식약처의 GMP 2단계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대유 플러스는 올해 3월 FDA 사전 승인 제도를 획득한 바가 있다. 그리고 메디박스는 참고로 뭐냐면 한 대당 18,000명분의 백신을 저장할 수 있는 소형 초저온 냉동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그리고 냉동고를 사업을 애초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를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유 플러스랑 대유 에이텍이 이제 위니아 팀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그 박영우 회장 있죠?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그런 약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랑 맞물려서 좀 이렇게 주가가 들썩들썩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대유 에이텍에 대한 소식, 뉴스, 공식, 그리고 사업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